평균 수명이 100세가 되어가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친구도 하나 둘 멀어지고 아무리 자식이라도 내 외로움을 채워주긴 어렵습니다. 슬프게도 요즘 길거리 무료 급식소에는 노인들의 끝없는 행렬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진 것인데요. 어떻게 해야 노후를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한 부자 노인의 유언을 통해 노후의 삶과 소망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나의 편지를 읽게 될 소중한 지인들에게 그대들은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겠지요.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밥은 꼭 챙겨 드세요. 여기까지 와보니 알겠습니다. 비싼 돈으로 산 핸드폰 70%의 성능은 사용하지도 않았고 내 값비싼 차도 70%의 성능은 필요 없는 것이었고 호화로운 우리 집도 70%의 공간은 비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며 옷과 일용품들 70% 또한 지극히 필요가 없는 것들이었소. 살아보니 인생은 경기장과 같더군요. 전반전은 학력, 지위, 권력, 돈을 갖기 위해 애써 살아왔고 그런 것들이 높고 많으면 이기는 것인 줄 알았지요. 하지만 후반전은 달랐습니다. 전반전의 승리를 위해 청춘을 바쳤던 하나밖에 없는 몸. 혈압, 당뇨, 혈당, 요산을 낮추기에 후반전은 급급했죠. 전반전은 나보다 높은 감독의 명령을 따라야 했고 후반전은 나의 명줄을 잡고 있는 의사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더군요. 전반전에서 높이 쌓았던 모든 것들이 잘못하면 후반전에서 누릴 수가 없다는 걸. 하물며 경기도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거늘 나도 쉬어가며 갔어야 했던 것을. 전반전에서 앞만 보고 정신없이 살았던 날들. 이제는 씁쓸한 추억으로 남았소. 나의 편지를 읽는 아직은 건강한 여러분들에게 딱히 아픈 곳이 없어도 잠자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음료수만 좋아하지 말고 물 많이 마시고 괴로운 일 있어도 훌훌 털어버리세요.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나쁘지 않으니 그리 한번 살아보시구려. 돈과 권력이 있어도 교만하지 말고 부유하지 못해도 사소한 것에 만족하며 필요하지 않아도 휴식할 줄을 알며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좀 걷고 또 운동하세요. 50만 원짜리 옷의 가치는 영수증이 증명해주고 1억 원짜리 자가용은 수표가 증명해주고 20억짜리 집은 집문서가 증명해주는데 사람 가치는 뭐가 증명해주는지 알고 있으신가? 바로 건강한 몸이랍니다. 건강에 들인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 마세요. 건강할 때 있는 돈은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으면 그대 가지고 있는 돈은 그저 유산일 뿐이라네. 세상에 당신을 위해 차를 몰아줄 기사는 얼마든지 있고 당신을 위해 돈을 벌어줄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오. 하지만 당신 몸을 대신해 아파줄 사람은 결코 없답니다.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그만이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하나뿐인 생명이라오.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지요.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게 되겠지요. 많은 재물의 욕심은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버렸다네. 내가 한때 자랑으로 알고 쌓았던 많은 것들, 돈, 권력, 지위 이제는 그저 짐에 불과할 뿐. 그러니 전반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아, 너무 애타게 살지들 마시고 후반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아,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행복한 말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하시라. 전반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던 나는 후반전에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병원 특실에 이렇게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오. 아무리 시설이 좋은 특실이면 뭐해?
허름한 농촌 경로당보다 못하던 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도 이 편지를 지인들에게 전할 수 있음에 따뜻한 기쁨을 느낀답니다. 바쁘게 세상 살아가는 그대들,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힘없는 나는 이제 마음으로 그대들의 행운을 빌 뿐이라오. 누구보다 먼저 웃고 많이 웃는 행복한 나날들로 가득 채우시길. 마음이 먹먹해지는 노인의 편지였습니다. 늙어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기에 우리 스스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해야겠는데요. 아무리 노후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마지막엔 아쉬움과 후회가 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후회를 할 것 같나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이런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남들의 시선 때문에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지 못한 것. 가장 흔한 후회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나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인 시선, 가족의 압박, 문화에 순응하며 자신의 열망을 희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두려움 없이 행동하지 않은 사실과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고 하네요. 두 번째, 너무 일만 하면서 산 것. 바쁜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종종 인간관계에 소홀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과의 관계도 멀어지곤 하는데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가족과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진심을 표현하지 못한 사람들도 뒤늦게서야 후회하는 일이 많다고 하네요. 세 번째, 실패를 두려워한 것. 실패하거나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을 억누르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음을 마주한 사람들은 일생 동안 너무 안전하기만 한 선택을 하고 성장과 모험을 피한 것에 후회한다고 합니다.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자신이 감당하지 못한 도전과 새로운 기회를 놓친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하니 우리는 살면서 조금 더 용기를 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 사람은 모두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행복은 삶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외부적인 것에 집착하게 되면서 진정한 행복을 소홀히 하곤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의 만족을 주는 것임을 죽기 전에 깨닫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후회는 우리에게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내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삶을 살라는 교훈을 줍니다. 다섯 번째, 친구들과 멀어진 것. 인생을 살면서 친구들과의 연락이 점점 뜸해지고 어느새 멀어지고 남과 같이 느껴지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사랑하는 친구들과 멀어진 사실을 후회합니다. 어렸을 적 아무것도 없어도 웃을 수 있고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친구에게 연락 한 통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진정한 우정은 몇 년 만에 연락해도 어제처럼 반가운 관계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인생 조언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행복을 구걸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칼자루를 남이 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어떻게 하든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삶의 중심을 잡고 살아보세요. 둘째, 모르면 묻고 틀리면 고치고 잘 못했으면 뉘우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조건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런 자세로 인생을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며 용기가 생깁니다. 셋째,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냅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를 쌓아나가서 죽는 날 여한을 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인생의 중년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한없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언젠가는 은퇴할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은퇴를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생활비를 감당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싫어도 찾아오는 것이 노후 생활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나 지금과 같은 수입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은 내려놓고 소비 습관을 조금씩 올바른 방향으로 고치고 노후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노후 준비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와 자녀 지원은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은퇴를 준비해야 할 중년에 자녀의 결혼 준비와 교육비에 비중을 두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선만큼만 지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여러분이 경험했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자녀들 역시 자식을 낳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부양하기가 점점 더 버거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이제 중년 이후, 그리고 노후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라도 무언가 배울 수 있다면 배워보세요. 내가 무언가를 배우기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것보다 더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내가 재밌게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나 취미를 찾는 것이 노후에는 정말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시나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고령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노후 대비를 잘하고 있는지 꼭 물어보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막막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몸이 허락해주는 한 늙어서도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고령자 통계로도 알 수 있었는데요. 65세부터 79세 어르신들 중 과반 이상이 나이가 들어도 일하기를 원한다고 답했고, 일을 하고 싶은 이유 중 1순위가 생활비에 보탬이 필요해서라고 합니다.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사실이 참 씁쓸합니다. 위로는 부모를 봉양해야 하고 아래로는 어떤 자녀도 부모를 책임지려 하지 않는 현상 때문에 자식을 키우고 부모를 돌보는 사이 세월이 흘렀고 결국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럴 때 최악의 상황은 다 큰 자식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도움을 요청할 때입니다. 나의 노후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식들을 돕느라 등골이 휘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없어도 자식 도와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라 빚을 내서라도 자식들을 돕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행동은 사실 노후에는 아주 치명적인 일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노후를 책임지겠다며 투자를 요청할 때 그 말만 믿고 목돈을 건넸다가는 노후는커녕 부모 자식 간 관계도 파멸로 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되돌려달라며 법적 소송을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은퇴를 앞둔 중년층과 노년기에 접어드는 많은 고령층이 하는 가장 큰 후회 중 하나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환경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마트에 갔을 때 돈이 없어 고민을 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노후에는 지금보다 덜 벌면 덜 벌었지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익이 들어오기는 힘들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노년을 맞이하게 된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있는 곧 삶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고령층은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노령층에 접어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 중 하나는 자신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30대에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 속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삶을 이어왔기에 실제 노년층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 속에서 자신이
동떨어진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 상당히 큰 고통으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노년층들이 특히나 갈 곳이 없어서 혹은 만날 사람이 없어서 혼자 지낸다는 표현을 하곤 하는데, 이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도 꼽히는 부분입니다. 노년층으로 접어들수록 정신적인 건강 상태에 적신호가 켜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특정한 그룹에 포함이 됨으로써 정신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사회를 이루는 기초 단위인 가족이 되기도 하고, 학교 혹은 회사가 되기도 하며, 취미 생활을 함께하는 동호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년층은 이러한 기초적인 관계 자체가 파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출가하여 자신들의 가정을 꾸린 상태이기에 혼자서 거주를 하는 독거로 상황이 이어지기 쉽고, 실제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 집단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과의 교류를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적인 고립감을 느끼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홀로 거주를 하는 많은 중장년층 그리고 노년층에서 경제적인 어려움만큼이나 개인의 삶을 괴롭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로 이 정신적인 고통을 꼽고 있을 정도로, 이 문제는 삶의 질에 있어서 큰 문제를 주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로 반드시 일정한 단체에 속함으로써 정신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그를 통해서 사회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오는 정신적인 만족감 그리고 안정감이 모두 상실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불안감이 심각해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어떠한 곳에도 포함되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느껴지기 쉽기 때문에 노년층으로 접어들수록 건강한 사회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회적인 고립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고, 이는 육체적인 통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노년층의 경우 특히나 다양한 질환에 노출되어 있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5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는 치매 환자의 숫자만 보더라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실제 치매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상당히 큰 피해를 입히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한 치료법들이 개발된 상황이기에, 조기에 검진을 하게 된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를 하는 것이 가능한 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만큼은 돈을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노년으로 접어들수록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데, 관절이나 뼈 구조물이 정상적인 형태로 유지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서 면역체계 역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은퇴 후에는 유행질환에도 상당히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동네 병원에 가보셨나요? 아픈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특히 중년 이후 사람들이 대기실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니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로 지금부터라도 꼭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년기에는 특히나 운동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은데, 지나치게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건강을 방치하게 될 경우 비만은 물론 성인병과 같은 건강에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현실적으로 자신이 스스로 소화할 수 있는 운동부터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실제로 야외 활동을 하면서 햇볕을 쬐이고 환기를 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노년층일수록 꾸준하게 야외 활동과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일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 생활하는 경우, 특히나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졸음이 오면 잠을 자는 등의 말 그대로 욕구에 따른 삶을 살기가 쉬운데, 이런 경우
실제로 면역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정한 생활 패턴을 정하고 그를 준수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는 최고입니다. 이렇게 건강 유지를 하면서 활발한 사회생활을 위한 대비도 잊지 마세요. 보통 노년층이 되면 신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여러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과 독립되어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 특히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각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년층의 자립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자신의 취향이나 성향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교육 프로그램은 무엇인지를 충분히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노년이 되더라도 교육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배운다는 것은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며 비슷한 생각을 가진 결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신적으로 우울감을 느낄수록 더 많은 활동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대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 분명하게 도움이 되고 반드시 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네에 위치하고 있는 어르신 지원센터 및 놀이센터 등 다양한 센터들을 통해서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류 활동을 충분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점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들 재테크를 공부하고 계십니다. 적은 금액으로 주식을 하거나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끼리 모여 어울리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노동만으로는 버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 여러 방법을 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리자면 최근 노인을 노리는 사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목돈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돈을 쉽게 불리게 해준다고 해도 믿지 마시고 확실한 내용인지 여러 번 검토하시는 지혜를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가오는 노후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놓는 것이야말로 더 나은 삶을 위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만을 바랍니다. 은퇴한 중년들은 말합니다. 노는 게 질렸어요. 하루하루가 1년처럼 느껴집니다. 자식들은 자기 인생 사느라 얼굴도 안 비추고 여행도 한두 번 다녀보니 노동이나 다를 바 없게 느껴지네요. 평생을 규칙적으로 일을 하고 살다 보니 은퇴 후 주어지는 자유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해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중년은 취미가 없고 TV나 유튜브를 보며 하루하루를 허무하게 보내고 있다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모습이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평생 일만 하다가 비로소 쉬게 되었는데 노는 법을 모르는 것이지요. 은퇴하고 넉넉하지도 않은데 무슨 취미 생활이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놀랍게도 취미 생활 없이 노후를 보내게 될 경우 근육이 약해지거나 치매가 오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시간은 많아지고 몸은 약해지니 자연스레 병원에 가게 되는 날들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 후 주어지는 긴 자유가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은 노후에 하면 좋은 취미 활동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돈도 많이 안 들고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위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탁구입니다. 탁구의 장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초기 진입 장벽이 낮다는 점입니다. 다른 운동들과 비교하면 근력이나 체력적으로 부담이 적고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이런 탁구가 놀랍게도 수영이나 달리기와 비슷한 운동 효과를 준다고 하는데요. 심폐지구력이 향상되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과 같은 질병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여준다고 하니까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탁구는 비용도 저렴하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도 적게 받는 운동입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찾아보면 동네에 꼭 한두 개 정도의 탁구장이 있을 정도로 접근이 쉽습니다. 그리고 탁구를 할 때 공에 집중을 하는 훈련이 돼요. 집중력에도 도움이 되고 부상 위험도 적은 스포츠이기 때문에 80대에도 큰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독서입니다. 책을 읽는 행위가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무언가를 읽고 기억에 저장하려는 행위가 뇌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는 치매 같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요즘에는 유튜브나 틱톡의 짧은 영상을 많이 보게 되어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무언가 길게 할 수 없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느긋하게 독서를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를 길러주는 훈련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독서를 하면서 생기는 뇌의 자극을 통해 건강한 생각과 영감을 얻게 해주고 정서적으로도 안심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은 책을 찾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장으로 시작해서 2장, 3장, 10장 이런 식으로 독서하는 습관을 바르게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걷기입니다. 걷는 것만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좋은 운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돈이 들지도 않습니다. 걷기 운동을 하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 주기 때문에 심장에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에는 자연에서 맨발로 걷는 분들도 많은데요. 발바닥 지압이 좋은 것은 모두가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의 장기들을 활동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한다면 걷기만한 운동이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사람은 걸을 때 긍정적인 생각이 가장 많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노후에 고민이 많다고 해서 누워서 끙끙 앓고 있지만 말고 집 앞에라도 나가서 10분에서 15분 정도만이라도 걸어보세요. 또한 걷기는 불면증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햇살을 받으면 비타민 D 생산에 도움을 받게 되고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하여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거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우울증에 걸려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햇볕은 우울증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부터라도 당장 걷기 운동을 시작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행동은 손을 움직이고 뇌와 시청각적 자극을 불러일으키는 활동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도파민을 분비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선생님도 그림 그리기를 취미로 하고 계신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림을 그리면 우울감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고 침착하고 고요해지는 기분을 느낀다고 합니다. 손을 많이 쓰면 뇌에도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시지요? 실제로 미술을 할 때 불안감, 우울증이 완화되고 두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실내나 야외 등 장소에 제약 없이 펜 하나만 있어도 가능한 것이 그림 그리기이고 내가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면 요즘에는 유튜브 등을 통해 배움에 접근하기도 쉬우니까요.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전거 타기입니다. 40대에서 50대 분들이 시작하면 좋은 취미인데요. 달리기와 함께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인 자전거 타기는 하체 중에서도 허벅지를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허벅지 근육은 걷기, 뛰기, 앉기, 일어서기 등과 같은 모든 움직임에서 우리 몸을 지탱하고 균형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또한 몸의 대사를 증가시키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자전거를 꾸준히 타게 되면 하체 근육이 발달하게 되고 나이가 들어 힘없이 넘어지거나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할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자전거 타기는 생활에 필요한 근육 발달에 큰 도움을 주고 안장 높이만 잘 맞춰서 타면 관절 건강에도 좋은 운동이라고 합니다.
걷기나 달리기 같은 맨몸 운동보다 비교적 오래 할 수 있고, 날씨가 좋을 때 자전거를 타면 우울증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6번째는 명상입니다. 명상은 아주 옛날부터 이어온 정신치료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명상은 하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잔잔한 음악을 틀고 조명을 어둡게 하고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명상이 주는 효과는 스트레스를 날려주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명상을 하면 특히 좋은데요.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낮춰주고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명상은 뇌를 자극시켜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명상의 가장 큰 장점은 짧게 해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10분만 명상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전체가 기쁜 하루가 될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도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7번째는 식물 기르기입니다. 식물을 키워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좋은지 다들 아실 텐데요. 식물을 가꾸며 마음의 평온함을 느끼는 게 다른 어떤 것으로 얻는 평온함보다 크다고 합니다. 식물 기르기는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손이 많이 가지도 않는 활동임에도 식물을 통해 충분한 정서적 교감과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물 중에서도 꽃을 기르게 되면 그 향기와 아름다움이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훌륭한 것이 바로 식물입니다. 플랜테리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식물을 인테리어 소품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생명력이 강한 녹색이 집에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삶에 활력을 준다고 하니 마음에 드는 식물을 한번 찾아보세요. 8번째는 수영입니다. 수영의 가장 큰 장점은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수영은 우리 몸의 많은 근육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근육들을 발달시켜줍니다. 요즘에는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운영하는 수영장들도 많은데요. 비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수영은 의외로 엄청난 칼로리를 소비하는 운동으로 몸에 적은 부담을 주면서 엄청난 다이어트 효과를 가진 운동입니다. 예전부터 다이어트나 건강 목적으로 수영을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영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절이 약한 노인이나 아이들에게 최고의 운동이라서 추천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9번째는 사진 찍기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없는 분들이 거의 없죠? 좋은 카메라를 비싼 돈 주고 살 필요 없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어디를 가더라도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을 하게 되면 일상의 풍경들도 색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감정은 두뇌 자극에도 긍정적이며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사진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며 집중하는 훈련이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인내심을 기르거나 집중력을 기르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잘 나온 사진을 보내주면 그것만큼 인기를 끌기 좋은 게 없습니다. 오늘부터 사진을 잘 찍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아주 평범한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변 사물부터 지인들까지 하나하나 촬영하며 추억을 쌓아보세요. 10번째는 악기 연주하기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어려운 악기 연주를 하냐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연주를 잘하는 것보다 연주를 배우는 시간에 얻는 것이 정말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악기를 배우게 되면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악기 연주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교류하게 되기 때문에 금방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악기 연주는 굉장히 건강한 취미로서 사회적으로도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신체적으로나 순발력이 조금 부족한 노인들은 우쿨렐레와 같은 접근하기 쉬운 악기로 시작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람이란 항상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입 장벽이 비교적 높다고 느껴지는 악기 연주를 해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접근한다면 젊었었던 예전으로 돌아가는 기분과 도전 정신, 그리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은 끝날 때까지 실패한 뒤에 성공을 이루는 법입니다. 화려하거나 독특할 필요 없이 치열한 삶과 싸우며 이 자리까지 달려온 여러분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제2의 인생, 인생의 황금기인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며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담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갈수록 살기 팍팍한 세상이 되어가는 이때에 여러분의 노후 준비는 잘 되어 가시나요? 제가 요즘 친구들을 만나면 노후 대비를 잘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게 필수 질문이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막막해 하더라고요. 이런 세상이라 늙어도 몸이 허락해주는 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현상은 통계로도 알 수 있었는데요. 65세부터 79세 어르신들 중 과반 이상이 생활비가 필요해서 나이가 들어도 일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후가 현실이라는 사실이 무섭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중년들이 처한 상황이 위로는 부모를 봉양해야 하고 아래로는 자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현상 때문에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세월은 흘렀고 결국 자신의 노후 준비는 뒷전이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보다 더한 최악의 상황은 다 큰 자식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도움을 요청할 때입니다. 나의 노후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식들을 돕느라 등골이 휘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없더라도 자식 도와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라서 빚을 내서라도 자식들을 돕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행동은 사실 노후에는 아주 치명적인 일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자식에게 재산을 안 주면 시달려서 죽고 찔끔 주면 졸려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식이 노후를 책임지겠다며 투자를 요청해서 그 말만 믿고 목돈을 건넸다가 노후는커녕 부모 자식 간 관계도 멀어졌다고 합니다. 남보다 더한 사이가 되어 눈물 흘리던 그분을 위로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심지어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되돌려달라며 법적 소송을 하는 일까지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 요즘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돈이 무엇인지 은퇴를 앞둔 중년층과 노년기에 접어드는 많은 고령층이 하는 가장 큰 후회 중 하나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환경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인데요. 여러분은 마트에 갔을 때 돈이 없어 고민을 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노후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익이 들어오기는 힘들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노년을 맞이하게 된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곧 삶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고립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령층에 접어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 중 하나로 자신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20, 30대에 활발하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삶을 이어왔기에 노년층이 되면 자신이 동떨어진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 상당히 큰 고통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노년층들이 특히나 갈 곳이 없어서 혹은 만날 사람이 없어서 혼자 지낸다는 표현을 하곤 하는데요. 은퇴 후가 되면 밖에서 만나던 사람들과의 기초적인 관계 자체가 파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출가하여 자신들의 가정을 꾸린 상태이기에 독거 생활을 하기 쉽고 은퇴 후 수익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 집단에도 포함되지 못했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홀로 거주를 하는 많은 중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만큼이나 개인의 삶을 괴롭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로 이 정신적인 고통을 꼽고 있을 정도인데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로 반드시 일정한 단체에 속함으로써 정신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그를 통해서 사회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오는 정신적인 만족감 그리고 안정감이 모두 사라져버렸다고 느끼기 때문에 심리적인 불안감이 심각해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어떠한 곳에도 포함되지 못했다는 불안감이 노년층으로 접어들수록 더 커지게 됩니다. 사회적인 고립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고 이는 육체적인 통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삶의 고통은 다양하고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경제적인 고통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 역시도 상당히 큰 문제로 꼽히지만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은 건강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년층의 경우 특히나 다양한 질환에 노출되어 있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5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는 치매 환자의 숫자만 보더라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치매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상당히 큰 피해를 입히는 질환 중 하나인데요. 최근에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한 치료법들이 개발된 상황이기에 조기에 검진을 하게 된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를 하는 것이 가능한 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에 들어가는 돈만큼은 아끼지 마세요. 근본적으로 노년으로 접어들수록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데 관절이나 뼈가 정상적인 형태로 유지되기 어렵고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 면역 체계 역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유행 질환에도 상당히 취약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동네 병원에 가보셨나요? 아픈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특히 중년 이후 사람들이 대기실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니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로 지금부터라도 꼭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년기에는 특히나 운동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은데 지나치게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건강을 방치하게 될 경우 비만은 물론 성인병과 같은 건강에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운동부터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실제로 야외 활동을 하면서 햇볕을 쬐이고 환기를 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노년층일수록 꾸준하게 야외 활동과 운동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생활하는 경우 특히나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졸음이 오면 잠을 자는 등의 말 그대로 욕구에 따른 삶을 살게 되기 쉬운데요. 이런 경우 실제로 면역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일정한 생활 패턴을 정하고 그를 준수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는 최고입니다. 이렇게 건강 유지를 하면서 활발한 노후 생활을 위한 대비도 잊지 마세요. 제 주위에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들 재테크를 공부하고 계십니다. 적은 금액으로 주식을 하거나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끼리 모여 어울리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노동만으로는 버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 여러 방법을 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면 할 얘기도 많고 관련 활동을 할 때 시너지가 나게 됩니다. 무언가를 배울 때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과 함께 공부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노인을 노리는 사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목돈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돈을 쉽게 불리게 해준다고 해도 믿지 마시고 확실한 내용인지 여러 번 검토하시는 지혜를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노년이 되더라도 교육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배운다는 것은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며 비슷한 생각을 가진 결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년일수록 더더욱 취미를 가져야 합니다. 제 친구는 등산을 매주 하고 있는데요. 산악회를 만들어서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산도 오르내리고 각자 도시락도 챙겨와서 등산 후에 수다 떨면서 나눠 먹기도 하다 보면 즐거워서 시간도 금방 지나고 다음 모임이 기다려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침마다 요가를 가는데 아침에 가보면 여성뿐만 아니라 중년 남성분들도 적지 않게 보입니다. 신체 단련뿐만 아니라 요가 후의 명상을 통해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많은 취미 활동이 존재하는데요.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친구가 가입하고 있는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하면서 가끔씩이라도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도 나누면 더 열심히 살고 싶은 기분이 들곤 합니다. 피곤하게 매일 같이 만나는 것보다는 나에게 도움이 될 정도로만 만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중년이 되면 정신적으로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데요. 정신적으로 우울감을 느낄수록 더 많은 활동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대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
분명하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중년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놓는 것이야 날로 더 나은 삶을 위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만을 바랍니다.